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좋은 침실이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방입니다. 홍콩, 대만 풍수에서는 술법상으로 집의 구조가 칼 모양일 경우에 안방의 위치가 칼자루에 해당하는 곳을 최적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구조상으로 건물의 들어간 부분이 생기가 안정되기 때문인데 이것을 술법으로 포장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위치에 수맥이 없어야 하며 생기가 가장 좋은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아침 햇살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동남쪽이 좋고 동쪽으로 가능한 큰 창을 내어 아침의 좋은 기가 방 안 가득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방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큰 창문을 내게 되면 내부 보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창문 자재와 복층유리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시공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기가 모여있는 북서쪽에는 가장의 방을 크게 배치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머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서의 생기의 흐름 방향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대문에서 안방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집안의 기가 모인 곳은 감추어져야 하고 기의 흐름이 직선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3분의 1 이상을 머물면서 피로를 풀고 휴식하는 장소가 침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을 침실로 활용해야 좋습니다. 침실은 우선적으로 수맥이 없어야 하고 가능한 현관문에서 먼 쪽이 숙면을 취하는 데 용이합니다. 침실의 문은 집안의 생기 흐름 방향에 맞는 북서쪽이 가장 좋으며 침대는 방문에서 머리 쪽이 곧바로 보이지 않는 방향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위치는 방문과 대각선상의 벽면에 두어야만 방문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를 몸에 바로 받지 않게 됩니다. 침대의 헤드보드는 가급적 창문을 향하게 하고 술법상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두면 금전운과 교제운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건강관리 방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드 테이블이 너무 크거나 머리 가까이에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술법상 침대보의 색상은 오행에 맞게 하고 음기가 강한 철제 침대는 녹색이나 노란색의 침대보와 베갯닛을 사용하면 양의 기운을 보충해서 금전운을 부른다고 봅니다. 대지의 기운을 많이 받도록 침대 밑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에 물건을 채워두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위의 주택과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서양인 메리 램버트가 쓴 책을 보면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정돈을 잘하면 건강과 재산, 성공에 가까이 설 수 있다. 지갑 속의 명함과 티켓 등의 정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일상에서의 청소와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침대가 없는 잠자는 방도 항상 정리하고 깨끗이 하여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좋은 것은 상식입니다. 또 남편의 잠옷을 개어 침대 위에 두면 평소 인기가 교감하여 더 가까워지고 부부관계도 원만해진다는 술법이 있습니다. 잠잘 때의 머리 방향은 동쪽이 가장 좋은데 지구 자기장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잠자리 방향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TV나 오디오 등 가전기기는 잠잘 때 전자파가 뇌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므로 머리맡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머리를 방문 가까이에 두면 야간에 출입자에게 밟혀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거가필용이라는 책에는 방 양쪽에 창을 만들면 아니 되고 머리맡에 길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 안의 생기가 빠르게 흘러 빠져나가게 되므로 안정되지 못하고 뇌파에 영향을 주는 기의 발생을 경계한 때문입니다. 우리 선대들은
침실에 옷장, 농, 개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 풍수에서도 침실에 옷장이 있으면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방 안에 형성된 생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안정성을 해치고 가구에서 발생되는 기가 잠자는 신체의 활동을 방해하여 내적 조화를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또 기를 빨아들이는 꽃이나 꽃이 핀 화분은 침실에 두지 말고 방문 근처나 창가에 꽃이 피지 않은 싱싱한 난을 두면 침실의 기운을 더욱더 싱싱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의 위치입니다. 먼저 책상이 수맥 위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맥파가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상은 방문에서 거리가 먼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가 방문을 등지고 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깥길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문을 열 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게 되어 목과 허리뼈, 중추신경 등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 뒤의 공간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기간 계속되면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책상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상 전면에 거울을 부착을 하여 방문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나쁜 기도 반사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방에 책상을 2개 놓는 경우에 서로 등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화장실 문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좋습니다. 공부방이 너무 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좁으면 산소 부족으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아이들 공부방에 두게 되면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게임 등에 대한 유혹으로 공부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은 근래에 청소년들의 침실에 TV를 둔 학생이 TV를 두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89.6%, 운동은 72%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잠잘 때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멀리 두도록 습관을 바꿔주어야 숙면 상태에서 전자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아이의 방은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고 산만한 아이의 방에는 푸른색이나 초록색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